민원연 프레임 체크. 이번에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주민이 2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가, 인종,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민을 차별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주민 방송 MWTV가 여러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일상차별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엮어봤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요. 서양에서는 동양인을 조롱하고 차별할 때 눈 찍기 제스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양인의 외모를 빗대어 비하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조롱을 받거나 차별을 당할 때 우리도 똑같이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은 어떤 상황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누군가를 차별한 것은 아니었을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동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경찰, 범죄도시 같은 대림동 살인사건 영화가 나온 이후 한국 분들이 저를 보면 무섭다, 너네 중국 사람, 특히 조선족들 다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저를 무시하고 차별했어요. 택시를 탔을 때 어눌한 언어로 말하면 택시기사가 반말을 합니다. 어디서 내릴 건데 하거나 다짜고짜 내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택시에서 기침이 나와서 기침을 했더니 본인이 면역력이 약한데 기침을 이렇게 매너 없이 하고 병을 옮기면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했어요. 서류를 접수 끝낸 뒤 깜빡한 서류가 있어서 다시 가서 보충을 요구했더니 이곳은 중국하고 달라요. 규칙을 지키세요. 라고 말했어요. 일본의 결혼 이주 여성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공중파의 한 아침 방송 MC가 말을 하다가 일본 놈한테 라고 말했어요. 일본 출신 사람들도 방송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다지 나쁜 의도 없이 습관적으로 나온 말일지도 모르지만요. 전화상으로 얼굴이 안 보여서 별일이 없었는데 일본 이름을 밝히자 아, 일본 사람이었군요. 어쩐지 말투가 좀 이라고 했어요. 직접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왠지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면서 너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베트남 여자라도 결혼을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친구와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사님이 베트남 친구는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 특별 관리하라 라고 친구에게 말했어요. 캄보디아의 결혼 이주 여성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3년 전 수원 출입국 사무소에 갔는데 결혼 이주 여성으로 보이는 분이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에게 언니 이렇게 써요? 라고 서류 작성을 잘 했는지 물었는데 안내하는 분이 캄보디아는 바보야. 베트남 사람들은 다 알아요. 라고 말했어요. 무슬림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무슬림인데요. 한국인들한테 무슬림 사람은 무섭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먼저 종교에 대해 자세히 알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없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이런 일로 상처를 줬다라고 말하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그게 무슨 차별이냐? 라고 방어합니다. 생각해보면 선주민의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이나 가치들이 이주민에게는 낯선 경험이며 상처이며 차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잘 알기 위해서 이주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는 베트남 사람은 어떠하다, 중국 동포는 어떠하다,
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주민도 선주민과 다를 것 없는 동등한 사람으로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